재료에서 수분이 나왔어. 연기가 나죠. 이걸 이제 불을 붙이면, 자, 이게 이제 불맛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불맛이에요. 불맛. 자, 불맛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불맛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불맛. 근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불맛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학술적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해. 다 몰라. 그리고 되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고 뭐 영어로 된 거라든가 이런 걸 찾아봐도 이게 정확히 뭐다 이런 맛이라는 건 나오지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은 불맛이 존재하는 걸 알아. 맨날 뭐 하면 야 이거 좀 불향이 좀 나면 맛있을 텐데 요리 프로그램에 맨날 나오잖아. 야, 뭐 불향 가득한 뭐 이렇고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번엔 요걸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런 거를 만들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첨언을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과연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가? 이게 한국에만 있는 맛인가? 또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요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웍헤이. 이게 이제 광동어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음식에서 이제 불꽃이 큰 이런 기구들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곳에 퍼지면서도 이런 불맛에 대한 게 전파가 되었다. 근데 중국 음식뿐만 아니라 이런 플람베라던가 불꽃을 이용해 가지고 요리를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거는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뭐 디저트 같은 거. 자, 아무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쓰는 맛인데 저는 궁금해졌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맛을 잘 내는 곳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광고비가 안 들어와서 브랜드를 말할 수 없지만 이 회사에서는 불맛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요거 몇 방울만 넣으면은 마치 정말 불꽃에 한 1시간은 쬐인 듯한 이런 엄청난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이걸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바로 해버렸어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불맛이 뭔지 어떤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담당하고 계신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종합식품 제조회사 에서 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 불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불맛은 중화요리에 쓰이는 웍에 고온으로 빠르게 볶아냈을 때 나는 웍 플레이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고열의 상태에서 식재료를 볶았을 때 식재료에서 나오는 육즙이 달궈진 기름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 이제 유증기에 불꽃이 붙으면 이 불향이 식품에 입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흔히들 생각하시는 불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혹시 정확히 어떤 성분 때문에 이걸 불맛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먹었을 때? 이게 당이랑 단백질을 보통 많은 식품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당과 단백질을 가진 식품을 가열하면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만들어져서 음식에 불맛, 풍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고 이 반응은 굉장히 고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이야르가 일종의 불맛을 주는데도 역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당이 수분에 녹아내린 게 고온을 쬐면서 형태가 네. 변형돼가지고 불맛 같은 게 나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됐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마이야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야르가 불맛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화학식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반응인데 펼쳐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마이야르가 뭐예요? 마이야르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과 당이 함께 합쳐져 있어. 고기 안에. 여기다가 열을 가해. 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변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이야르가 생기죠.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감칠맛을 내는 게 생기죠. 티본 스테이크를 굽는다고 치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면은 이게 갈색으로 변하겠죠, 고기가. 이렇게 색이 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색이 변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가지고 감칠맛이 더 생겼다. 근데 불맛은 어디서 생기냐? 요 갈색으로 변한 녀석들을 모아가지고 물에 녹인 다음에 이걸 다시 열을 가해. 기름이랑 같이. 그럼 불맛이 나온다. 마이야르로 생성된 감칠맛이 수분에 녹은 상태에서 고온의 기름과 만났을 때 유증기가 발생을 하면서 그 유증기에 불이 붙어야 된다. 자, 불을 그러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집에서 왜 어려운지 불을 내는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팔을 볶아놨네요. 제가 치우고 올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막 음식을 막 해요. 고기를 볶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기름을 달구고 고기를 볶아. 이러다가 재료에서 수분이 나왔어. 연기가 나죠. 이걸 이제 불을 붙이면
자, 이게 이제 불맛입니다. 자, 요 과정 중에서 이제 불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증기가 불에 붙으면.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석쇠에다가 고기를 구울 때 숯불구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고기를 이렇게 구워요.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은 뭐가 떨어지죠, 여러분? 기름과 수분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요게 닿아요. 그러면 요게 나무로 만든 숯 같은 경우에는 숯 안에 이제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요것과 반응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죠. 요 연기가 이제 고기에 닿으면서 숯불 향이 나잖아요. 숯불.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향을 입히는 거예요. 불향도 숯불 향과 같은 이런 어느 정도의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향을 먹이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이건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뭔가 여기다가 되게 화학적인 무언가를 첨가해서 만드냐,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맛이 너무 강하게 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만드냐고. 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맛을 내기 위해서 실제로도 제품을 제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제품을 제조하실 때는 어떤 형태로 이 불맛을 내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에서는 일단은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해서 야채를 볶는 고온 쿠커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는 화학적 재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천연 재료로만으로 풍미를 내고 있고, 천연 재료로는 야채 엑기스가 아니라 원물인 고춧가루, 마늘, 양파, 청피망 등을 사용해서 야채 깊은 맛이 기름에 녹아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료들을 볶으시면서 맛을 내시는 거군요. 네, 저희는 원물 그대로를 넣어서 천연 맛을 기름에 녹아들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원물을 쓴다. 그럼 저는 또 하나가 더 궁금해졌죠. 집에서 그러면 원물을 써가지고 잘 만들 수 없을까? 제가 예전에 봤던 이런 요리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센세이션했던 게 뭐냐면, 이제 볶음 음식을 하기 전에 파기름을 내면은 음식이 훨씬 더 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를 볶아가지고 내면은 왜 불맛 비슷한 게 난다고 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미 여기다가 도마에다 파를 썰어놓은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가 파기름을 낼 때 여기다 기름을 올리고, 기름이 어느 정도 온도가 나면 여기다가 이제 파를 넣잖아요. 자, 파를 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은 지금 치지지직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수증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를 볶다 보면은 파가 색깔이 점점 노랗게 변하죠. 캐러멜라이징. 그래요. 파가 볶아지면서 이제 파에 있는 당분이 당화를 하고 이제 단맛이 여기 지금 파 수분에 같이 녹아져 나오면서 그 파 물이 기름하고 섞여지면서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작은 규모의 불맛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불맛은 뭡니까? 단백질하고 당분하고 마이야르 반응이 나오는 게 수분하고 합쳐진 다음에 기름에 닿아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파에는 단백질이 없으니까 반쪽짜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정확히는 불꽃을 만들 정도의 이 유증기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분의 1쪽짜리 불맛이다. 하지만 이렇게 파를 볶는 것만으로도 4분의 1 불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면은 음식의 맛이 좋아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파를 볶는 것 말고 잘 불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가정에서는 불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로는 불맛을 낼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할 수 없고, 그다음에 흔히들 토치로 불맛을 내시는데, 그렇게 네네. 하게 되면 불의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서 겉면만 타고 그냥 그 탄맛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불맛을 내기 위해서는 저희 화유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사 먹으라는 얘기인데, 토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토치로 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불이 재료 이렇게 직접 닿으면서 재료를 태운다고. 탄화가 돼요, 탄화가. 불맛은 이렇게 겉을 태우는 탄화가 아니라 마이야르 반응이 수분에 녹은 거를 유증기 상태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거에 불을 붙이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치로 하는 거는 불맛이 아니고 탄맛이다. 탄맛과 불맛 다른 거냐? 탄맛과 불맛은 다른 거죠? 네, 다르죠. 탄맛은 사실 정말 탄화에 이뤄서 나오는 탄화물 맛이고, 이런 불맛 같은 경우에는 카라멜라이징 반응,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감칠맛 때문에 나는 성분에 의해서 나는 맛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불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료에다가 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커멓게 탄다. 여기서 탄맛이 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불맛은 유증기에다가 불꽃을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불맛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려면 이게 조리되는 와중에 마이야르가 수분이 녹아낸 상태에서 유증기화가 되고 거기다가 불꽃을 쏴줘야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뭐 이걸로 논문을 쓰라면은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되게 흔히 즐겨 먹고 있는 이런 맛에 대한 정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마이야르에 대한 정의나 불맛에 대한 정의도 또 다른 누군가 연구해가지고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저 같은 유튜버라도 이걸 계속 해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요리 채널이니까 오늘은 이 불맛이 나는 이 불맛 기름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시연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하나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처음에 할 거는 이걸 이제 향미유라 그러거든요. 이런 불맛이 나는 기름, 파맛이 나는 기름, 고추 맛이 나는 기름, 이런 걸 향미유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참기름은 향미유인가요? 참기름은 압착유랍니다. 이런 향미유는 참기름과 마찬가지로 가열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뿌리는 게 온전히 향을 느끼기에는 가장 좋다는 거죠. 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두입니다. 집에서 만두 많이 먹잖아요. 저는 물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물만두에 응용해서 먹는 법 이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만두를 드실 때 그냥 이제 식초 간장만 찍어 먹거나 그냥 간장만 찍어 먹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다가 고추기름을 뿌려요. 파기름도 좋아요. 취향에 따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불기름도 뿌려요. 여기에다가 식초를 살짝 뿌리겠습니다. 완벽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먹으면 거의 무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돼지가 되는 방법인데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여러분 집에서 나물 같은 거 많이 드시나요? 전혀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약 8.5% 정도는 나물이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비빔밥이 좋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향미유를 사용해 가지고 나물 요리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 나물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도 나물이니까, 그죠? 콩나물을 이렇게 왕창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3큰술만 넣으면 돼요. 다행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콩나물을 이렇게 한번 데쳐주신 다음에, 또 원래는 요거를 이제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압력솥이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압력솥 강의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향미유만 넣어주면은 나물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참기름 말고 이런 파기름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괜찮은 이런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 무침에 파를 실제로 잘라가지고 넣기 때문에 이것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다가 맛소금으로 이렇게 하면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맛소금보다 맛있는 걸 알잖아요. 맛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이상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요거 이제 유도를 넣으면 또 아쉽잖아요. 또 쓱까 먹어야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해가지고 또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기름에다가 하면 좋은 요리가 하나 더 있대요. 계란 후라이라는 거예요.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파기름에 계란 후라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튀기듯이 굽는 스타일로 계란 후라이를 해보죠. 계란 후라이가 돼가는 동안에 비법 양념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 비법이라기보다는 조합식이죠. 비빔장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뭐 팔땡 비빔장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화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맛이 나는 비빔장의 화유, 검증된 맛이죠. 자, 여러분 요거를 뭐랑 먹으면 좋을까요? 저녁이랑 먹으면 좋죠. 아니, 안 탔어, 여러분. 탄 거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자리 이렇게 콩나물을 넣어서 탄 거를 이제 숨기면 돼요. 이제 만두도 얹어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다? 지금 3가지의 향미유가 섞여져 있는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이다. 훌륭한 아이템이 탄생했다. 이건 약간 매일 먹을 수 있는 맛이죠.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맛.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맛에 대한 얘기와 향미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까지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의 알아두면 쓸데 있는 요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